어머니 연금으로 명품백 샀는데 이번엔 해외여행 가려고요. 카드 좀 주세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았습니다. 한겨울에도 시장 좌판에 앉아 손이 얼어붙도록 장사를 했습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아파서 쓰러질 것 같은 날도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아들만 잘 되면 된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이제 내 노후 생활비마저 빼앗아 가려 합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받은 보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많은 어머니들이 공감하실 만한, 하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자식에게 헌신했지만 외면당하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상황에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박순자, 올해 70입니다. 남편은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을 꼭 안고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할게. 걱정하지 마. 엄마 배고파. 어린 아들이 배를 움켜쥐고 울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었으니까요. 냉장고를 열면 김치 한 통과 계란 몇 개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면 일어났습니다. 아니, 사실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었습니다. 밤새 다음날 걱정을 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었습니다. 남들이 아직 꿈나라에 있을 때 나는 이미 옷을 입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은 나를 보면 혀를 찼습니다. 순자야, 너 그렇게 살면 몸 망가진다. 좀 쉬어. 괜찮아요. 우리 아들 대학 보내야 해요. 에이, 대학이 뭐 그리 중요해. 건강이 우선이지.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밥 재료를 사서 집으로 돌아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말았습니다. 밥은 식초와 참기름, 소금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당근, 단무지, 시금치, 우엉, 어묵을 썰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김을 제대로 잡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겨울에는 찬물에 손을 씻어야 해서 손등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피가 나도 참았습니다. 밴드를 붙이고 비닐장갑을 끼고 다시 김밥을 말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대학까지는 보내줄게. 공부 열심히 해라. 김밥 한 줄에 1,000원. 하루에 100줄을 팔면 10만 원. 거기서 재료비를 빼면 4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한 달이면 120만 원.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우면 손님이 적어서 5만 원도 못 벌 때가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를 내고 아들 학원비를 내고 밥을 먹였습니다. 월세가 30만 원, 학원비가 40만 원. 늘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건 청소 일을 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부잣집 청소를 했습니다. 남의 집 화장실을 닦고 계단을 쓸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3평짜리 화장실을 닦으며 우리 집 반지하 화장실을 떠올렸습니다. 곰팡이가 가득한 우리 집 화장실. 하지만 그곳이 우리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절뚝거릴 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을 때도 참았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아까워서 그냥 참았습니다. 우리 아들만 잘 되면 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중얼거리며 버텼습니다. 거울을 보면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내 얼굴이 있었습니다. 40인데 50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상장을 벽에 붙여놓고 매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갈 거야. 그래, 우리 아들 서울대 가자. 엄마가 뒷바라지 할게. 중학교 3학년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특목고 가고 싶어. 특목고 준비 학원비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나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다 받았습니다. 실제로 아들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 날 아들이 울며 나를 안았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등록금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합치면 1년에 2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2금융권까지 손을 댔습니다. 이자가 높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밥 장사만으로는 부족해서 새벽 배달 일도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무거운 우유 박스를 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아파트도 많았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15도에도 배달을 했습니다. 장갑을 껴도 손이 얼었습니다. 여름에는 폭염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을 때 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방학 때 아들이 집에 오면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왔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1,500원짜리 떡볶이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은 효자야. 조금만 더 고생하면 돼.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나는 이제 좀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첫 월급날 아들이 1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벌어. 엄마 일 그만하고 쉬어. 아니다. 엄마는 괜찮아. 넌 내 돈 모아. 사실 쉬고 싶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술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 자금을 모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울에서 전세 구하려면 최소 2억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아들이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여자의 이름은 김민지. 29살로 아들보다 2살 어렸습니다. 회사 동료라고 했습니다. 대기업 다닌다고 했습니다. 첫인상부터 뭔가 불편했습니다. 화장이 진했고 옷차림이 화려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아들 월급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300만 원짜리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눈빛에 진심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악수를 청했는데 손끝만 살짝 잡았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만지는 것처럼. 식사 자리에서 그 여자는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아침부터 준비했는데 말입니다.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탄수화물 안 먹어요. 그러면서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식사 중에도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에게는 애교를 부렸지만 나를 볼 때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하녀를 대하듯. 이 여자 뭔가 이상해.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민지 예쁘지? 나한테는 아까워. 아들의 눈이 하트였습니다.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 우리 결혼하려고. 그래, 알겠다. 축하해준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웃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내가 반을 댔습니다. 평생 모은 돈에서 3천만 원을 꺼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000만 원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미안해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집에서는 5천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어머니가 나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우리 딸이 시집을 잘못 갔네. 뒤에서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결혼식 날 나는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아, 행복하게 살아라. 아들이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사랑해. 마지막이야. 이제 아들도 장가가면 나한테 잘해주겠지.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 부부는 내가 사는 작은 빌라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신혼집 마련할 돈이 부족하다며 1년만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돈 모아서 나갈게. 아니다, 괜찮아. 엄마가 뭐. 같이 살면 좋지. 사실 좋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손주도 빨리 보게 될 거라는 기대에 설렜습니다. 손주 옷을 미리 사두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아기 옷을 보면 자꾸 사게 됐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방이 너무 좁은데요? 제 옷 둘 데가 없어요. 옷장이 이렇게 작으면 어떡해요? 며느리가 내 방을 가리키며 불평했습니다. 내 방은 10평 정도 되는 안방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인데. 어머니는 작은 방 쓰시면 되잖아요. 저희는 신혼인데 넓은 방이 필요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결국 나는 작은 방으로 쫓겨났습니다. 30년을 살던 내 방에서 말입니다. 5평도 안 되는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옷장에 옷을 다 넣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 금방 나갈 거야. 며느리는 내 방을 차지하더니 곧바로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 벽지 너무 오래됐어요. 바꿔야겠어요. 100만 원을 들여서 벽지를 바꾸고 커튼을 새로 달았습니다. 내 돈으로 말입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밥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 10시가 되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출근 시간이 11시라고 했습니다. 민지야, 밥 먹어라. 미역국 끓였다. 아침은 안 먹어요. 살쪄요. 그리고 미역국 냄새 나는 거 싫어요. 대답은 그렇게 짧고 무뚝뚝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평만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자는데 부엌에서 소리 나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설거지를 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며느리는 방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민지야, 설거지 좀 도와줄래? 저 일 때문에 피곤해요. 어머니가 하시면 안 돼요?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나 봤습니다. 저녁은 내가 다 차렸습니다. 6시에 퇴근하는데 집에 오면 7시였습니다. 어디 갔다 와? 물으면 친구 만났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휴대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밥 먹을 때는 휴대폰 좀 치워라. 예의가 없구나. 요즘 누가 그래요? 시대착오적이시네. 어머니 세대하고 우리 세대는 달라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원래 그래. 그냥 넘어가.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내가 그렇게 키운 적 없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꼰대같이 행동해? 시대가 변했어. 내가 30년을 키운 아들이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를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직접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우리 친구들은 다 따로 살던데. 친구들이 저보고 불쌍하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나보고 나가라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어머니도 따로 사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요. 요양원 알아볼까요? 요즘 좋은 데 많던데요. 요양원? 나는 아직 이른인데. 따로 살라는 소리였습니다. 내 집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아들 가정이 깨질까봐, 손주 얼굴을 못 볼까봐.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임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아이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지야, 아기는 언제 가질 거니? 지금은 커리어가 중요해요. 애는 나중에요. 제 몸매 망가지는 거 싫어요. 하지만 나이가. 어머니는 왜 애 낳으라고 압박하세요? 제 인생이에요. 요즘 시대에 누가 애를 빨리 낳아요? 아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간섭하지 마. 내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내게 통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연금 통장 좀 줘. 왜? 무슨 일 있니? 급한 돈이 좀 필요해서. 잠깐만 쓰고 바로 갚을게. 무슨 돈이 급해?
회사에서 월급 받잖니. 민지가 차를 바꾸고 싶대. 지금 차가 너무 오래됐다고. 친구들이 다 좋은 차 타는데 자기만 안 그러니까 창피하대.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차? 지금 타는 차도 멀쩡한데 뭘 바꿔? 차 살 돈이 어디 있냐? 엄마 연금에서 좀 빌리려고. 2천만 원만. 제발. 2천만 원? 그게 어디 작은 돈이냐?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엄마 제발. 민지가 매일 차 타고 출퇴근하는데 고물차라고 창피해해. 친구들 앞에서 차 얘기 나오면 숨는데. 내가 남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아들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그건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야. 나도 살아야지.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니? 엄마, 나 평생 엄마한테 뭐 해달라고 한 적 있어? 대학 보내달라고도 내가 먼저 말 안 했잖아. 이번 한 번만 정말 갚을게.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냉소를 띤 얼굴로. 결국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았다. 근데 꼭 갚아야 한다. 약속해라. 그럼 당연하지. 6개월 안에 갚을게. 고마워 엄마. 통장을 넘겼습니다. 도장도 함께. 아들이 통장을 받아들고 나가는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은 약속을 지킬 거야. 일주일 후 며느리가 새 차를 타고 왔습니다. 외제차였습니다. 어때요? 멋지죠? 자랑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돈은 언제 갚을 거냐? 약속했잖니. 엄마, 조금만 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월급도 안 올랐어. 그러더니 1년이 지났습니다. 통장에는 연금만 계속 들어왔고 그 돈도 아들이 다 썼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들어오는데 어느새 다 없어졌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와서 다음 달에 갚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새로 사고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파리, 이탈리아, 스페인. 내 연금으로 말입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금으로 명품백 샀는데 정말 예쁘죠? 감사해요. 루이비통이에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아, 이번엔 해외여행 가려고 하는데 카드 좀 주세요. 발리 갈 거거든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그게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어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돈 따지세요? 치사하게. 가족이면 부모 연금을 빼앗아도 되는 거냐? 빼앗은 거 아니고 빌린 거예요.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요. 너무 오버하시네. 아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 뒤에 숨어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정말 이럴 거냐?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미안해 엄마.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내가 변해야 해. 이러다 내가 죽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정지시키고 연금 수령 계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 뗄 수 없게. 은행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들이 내 돈을 빼가요. 못 쓰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제 나가라. 한 달 안에. 엄마, 갑자기 왜 이래? 미쳤어? 30년을 너 하나 믿고 살았다. 그런데 내가 나한테 한 게 뭐냐? 내 노후 자금을 빼앗고 며느리는 나를 ATM 취급하고. 이게 내가 바란 삶이냐? 이게 효도냐? 엄마, 진정해.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너희는 진짜 미안한 줄도 모를 거야. 나간다. 당장.
이건 내 집이다. 내 명이야.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함께 살자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왜 이래요? 노인네가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해요? 뭐, 노인네. 내가 감히 나한테. 사실이잖아요. 요양원이나 가세요.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민지야, 그만해.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작에 나갔어야 했어요. 남의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 내가 바보였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당장 나가. 결국 아들 부부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후회할 거야. 후회는 내가 할 거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내 생일에도. 며느리는 SNS에 여전히 명품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단하고 싶었지만 그냥 뒀습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습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처지의 어머니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웃고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순자 씨,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가요. 제주도 어때요? 그래, 좋아. 평생 못 가봤는데. 내 연금으로 나를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가고 싶은 곳도 갔습니다.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옷을 사봤습니다. 처음으로 온천 여행을 갔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해 돈을 썼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봅니다.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부모의 헌신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식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도리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그리고 부모님들, 자식만 바라보지 마시고 당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